반갑습니다. 김영민입니다. 제가 요즘에 다소 주목받고 있습니다. 방송도 하나둘 늘고요. 구독자도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미디어판의 유일한 동력인 여러분의 자발적 후원, 그 후원을 향한 집중 공격이 도를 넘고 있죠. 그놈의 거짓말이 겨자 조롱. 유튜브에 돈 쓰는 게 뭐가 어때서? 좌파들이야 그렇다 치는데 전 당대표라는 사람까지 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유튜브에 돈을 쓸 때 우리는 미래를 준비합시다. 유튜브에 돈 쓰는 게 뭐? 우리가 왜 이런 일을 하고 왜 여러분의 도움을 요청할까요? 이런 활동을 하는 모두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구걸을 하는 걸까요? 그리고 저희를 돕는 분들은 돈이 남아서 도와주시는 걸까요? 좌파들이고 이준석이고 쌍으로 조롱하니까 오늘은 제 소신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미디어판이요, 이 유튜브판이요, 더 커져야 됩니다. 김영민도 더 많은 후원 받고 더 좋은 옷 입고 더 좋은 장비로 더 퀄리티 높은 방송 만들어야 됩니다. 저쪽에 없는 시장이라면 우리도 없어도 되지만 저쪽에 있는 시장이라면 우리가 더 커야 됩니다. 강성범의 영향력보다 김영민의 영향력이 작다면 제가 더 노력해서 따라잡아야 되는 겁니다. 아무나 하는 일 아니고요. 쉬운 일 아니고요. 반드시 필요한 일이죠. 코인 빤다, 구걸한다, 지랄지랄들을 하는데 그딴 글 남기고 다니는 인간들보다 후손들의 인생에 이로운 사람들입니다. 제가 오늘 확실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이 왜 4시 10분을 도와주셔야 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는 휴전 중인 나라예요. 이거 부인하실 분 계십니까? 체제 경쟁은 끝났죠. 대한민국 승리. 이거 부인하실 분 계십니까?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의 압승이죠. 그럼 뭐가 이어질까요? 이념전쟁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불리해요. 이 나라에는 자유가 있거든요. 북한은요, 생각이 다른 사람, 사상이 다른 사람과 함께 가지 않습니다. 죽여요. 비유적인 표현으로 죽여요가 아니라 진짜 죽여요. 근데 이 나라에는 자유가 있어요. 사상이 달라도 안 죽어요. 이 나라에 있는 그 자유로 인해서 엄청난 행복과 발전이 있지만 그 자유 때문에 이 나라에는 사회주의, 이단, 사이비 다 가능합니다. 공중부양, 레디컬 페미니즘 다 가능합니다. 이 나라에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존재할 수 있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공존하죠. 이 환경적인 차이까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저 시대착오적인 체제 속에서 세습 독재하면서 실패한 인간들이 할 수 있는 마지막 노력이 뭘까요? 이 대한민국을 본인들이 활용하기 좋게 만드는 일이죠. 그거 말고 지들이 뭐합니까? 이미 처망했는데 그지 같은 체제로 망한 주제에 구걸하면서도 자존심 세우고 도움받는 주제에 끌려다니지 않게 대한민국 정부와 정치권을 종북 호구로 만드는 일, 그게 저 집단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노력입니다. 저들이 얼마나 필사적으로 움직일지 가늠이 되십니까? 그래서 저 인간들은요, 이 나라의 약점, 오점, 사건, 사고마다 재빠르게 파고들어서 교묘하게 진실을 왜곡합니다. 북한의 역사관이 좋아하는 걸 우리도 좋아하게 만들고요. 북한의 역사관이 미워하는 걸 우리도 미워하게 만들고요. 북한에 도움되는 나라를 우리도 좋아하게 만들고 북한의 위협적인 나라를 우리도 미워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자유가 있다는 이유로 진실이 사라지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자유가 있다는 이유로 진실이 사라지지 않도록 그 마지막 방파제 역할을 하는 게요, 우익활동입니다. 우리의 주장은요, 차갑고 매력 없어요. 알죠? 해봤자 시리 걷고 인생 고달파집니다. 그리고 목소리 내기 시작하면 이 나라에 탄탄하게 자리 잡은 전문 빨갱이들이 사람을 죽일 듯이 괴롭힙니다. 그래도 그 매력 없고 인기 떨어지는 소리를 왜 할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땅에 자유가 있다는 이유로 진실이 사라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합니까? 예를 들자면 군사정권 시절에 공안검사가 억울한 빨갱이 몰이를 한 적이 있다는 건 가슴 아프지만 사실이에요. 근데 그게 사실이라고 해도 문화계, 교육계, 노동계가 한마음이 돼서 영화로, 소설로, 음악으로, 댓글로 온갖 문화선동을 통해서 그게 전부인 것처럼 공안검사를 절대 악으로 묘사한다면 누군가는 진실을 말해야 되는 겁니다. 그 시절은 실제 이념전쟁의 한복판이고 그들이 실제 간첩을 잡아왔다는 걸 누구도 얘기하지 않고 영화로 제작되지 않아도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가해자의 편을 드는 것처럼 보여요. 가해자를 옹호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온갖 모욕을 뒤집어쓰고 극우 꼴통이 되는 거죠. 그래도 누군가가 심하게 왼쪽으로 가서 대중을 현혹하면 누군가는 그 대척점에 서야 됩니다. 사람들이 영화를 보고 공안 업무 자체를 악으로 인식하면 그건 이 나라의 역사관이 아닌 거예요. 자료가 있고 데이터가 뻔히 있는데 영화로 역사를 배우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돌맞을 걸 알면서 사람들이 가해자로 인식하는 쪽의 입장을 굳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땅에 자유가 있다는 이유로 진실이 사라지면 안 되니까. 하나만 더 예를 들겠습니다. 그들이 제주 4.3을 이야기할 때 원인과 과정을 스킵하고 비극적 첨상으로만 감정을 부추기면서 누구를 원망해라 좌표를 찍으면 누군가는 그 시절의 이념전쟁 속에서 그런 비극적 사태가 벌어진 과정을 설명해야 됩니다. 누군가 심하게 왼쪽으로 치우쳐서 썰을 풀어놨으면 누군가는 진실을 알리기 위해 그 대척점에 서는 겁니다. 이걸 쉴드 치는 거냐, 이걸 옹호하는 거냐, 그 돌이 날라올 걸 알면서도 저 사람 설명만 들으면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그 대척점에 서서 욕을 먹는 겁니다. 이 소리 저 소리 다 들어준다고 진실이 희석되면 안 되니까. 죄 많은 정치 집단이 지들이 기소될 때 여론전에 조금 덧보겠다고 검찰을 통째로 개쓰레기로 만들면 누군가는 그 조직이 실제로 깡패들을 잡고 나쁜 놈들을 잡아왔다는 걸 알려야 됩니다. 죄 많은 정치 집단이 지들이 쓰레기짓 한 거 보도될 때 지지층 흔들릴까봐 뉴스공장, 한겨레 이런 것만이 정론이고 조중동 싸잡아 쓰레기인 것처럼 계속 댓글로 선동을 하면 누군가는 진실을 알려야죠. 한겨레도 뉴스공장도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사실관계는 편견 없이 본인이 크로스 체크해서 판단하는 겁니다. 그 당연한 진실을 누군간 이야기해야죠. 이 나라에는 그들이 이미 공공부문까지 침투해서 예산기득권에 의지해서 탄탄한 조직력을 유지하고 있죠. 그들이 듣기에 불편한 소리를 하면 돌이 날라오는 나라입니다. 누군가는 그 돌 맞으면서 계속 이야기하는 게 일이 되고 직업이 돼야 됩니다. 당연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꼴통에 일배충에 준비된 공격이 날아오죠. 알면서 그 길을 저벅저벅 가는 거예요. 표현의 자유가 있다고 해서 진실이 희석돼버리면 이 체제 또한 실패한 체제가 되는 겁니다. 체제 경쟁에서 실패한 저놈들은요, 그래 우리도 문제고 니들도 문제야 이렇게 가고 싶겠죠. 그런데 이 땅에도 전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빨갱이들 맘대로 되지 않는 겁니다. 매력 없고 차가워도 진실을 말하는 청년들이 있고 차 한 번 안 마시고 택시 한 번 안 타면서 저희 같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분들이 계시죠. 그게 이 나라의 희망이고 미래를 이끌어가는 동력이에요. 어디 일개 정치인이 걷다 대고 조롱을 합니까? 건방지게. 일부 유튜브에서 지 듣기 싫은 소리 한다고 보수 유튜버들 싸잡아가지고 비아냥거리는 거 보면 이 진영에 대한 이해가 눈꼽만큼도 없는 거죠. 사람들이 선거날까지 2번 찍어야지 이 마음을 계속 유지하도록 붙잡고 있었던 게 국민의힘 정치인 뿐이었다고 생각하세요? 사람들이 왜 당비 안 내고 유튜버를 도와줄까요? 그거 하나 이해 못하고 교만에 빠져서 돈또 고른 극우 유튜버와 바보 같은 광신도들처럼 몰고 이 미디어판 전체를 비아냥거릴 거면, 그 정도 인지 능력이면 정치 그만두십시오. 이념전쟁의 연장선상에서 그 거짓 선동과 북한식 역사관 주입, 그것들과 끝까지 싸울 의지가 있는 분들만 이쪽에서 정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왼쪽 보고 싸우세요. 왼쪽 가서 싸우든가.